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해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다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치소 가기까지의 시간대별 상황 진 기자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이 됐고 그 다음 이제 2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쯤에 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던 정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취재진의 촬영이 어려운 후문 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취재진의 촬영 등을 피해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런 어떤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할 때 뭐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장과의 그런 면담이나 뭐 티타임 등을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공수처도 어저께 오동훈 처장과의 그 티타임도 계획을 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게 무산이 되면서 도착 7분 만인 오전 11시에 11시부터 본격적인 오전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주도를 했고 오후 1시 30분에 오전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점심으로는 도시락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 40분에 오후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 녹화 조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건물 3층 338호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200쪽 분량이 되는 질문지에 대해서 이 두 부장검사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오후 9시 40분에 종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조사 종료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어제 거의 하루의 반을 조사에 임했는데 사실상 진척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두 번째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윤 대통령 측이 오전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서라고요. 네, 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일관될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의 청구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집행이 되면서도 이 담화문, 이 영상 형식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무력 충돌 사태를 피하고자 지금 공수처에 출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에 집행당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자신 출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야간 조사, 우리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이제 일종의 밤샘 조사, 야간 조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부터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오전 조사는 이제 제외하고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공수처 측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전에 체포부터 해서 하루가 정말 길게 흘러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 같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나서 어젯밤은 서울 구치소에서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에게 배정된 방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3평짜리 대기실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구속 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체포를 통해서 구인되는 기간 동안은 서울구치소에 이제 독방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를 입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네.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고 있던 사복을 그대로 입고 있고 이 구치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수사를 받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동안은 평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호송차를 탑승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상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잃어서 이제 경호차를 탑승할 가능성 이미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이제 경호차를 탑승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호나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라던가 공수처 측 그리고 경호처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의 경호도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한데 어제 이른 오전쯤에 속보가 나왔던 게 경호차장이 체포가 돼서 경찰버스로 호송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후에 경찰에 따르면 경호차장이랑 본부장 체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앞으로의 경호를 좀 위함이었을까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굉장히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됐었고 예. 이제 어제 집행 전날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다 모두 발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함께 집행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하지만 어제 생각보다 별다른 이제 경호처의 저항이 있지는 않았고요. 물리적 충돌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도 체포가 이루어졌잖아요. 윤 네. 대통령 체포가. 그런 과정에서 경호처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가 우선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이걸 공수처가 경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는 18일에 각각 경찰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 두 사람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는 시점 이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제 체포 상태로 만든 뒤에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네.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진술은 물론이고 영상 녹화도 거부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상 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한 바 있고요. 이 영상 녹화 여부는 주로 어떤 활용을 위해서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 신문 과정은 이제 조서라고 하는 글로써 남겨지고 이것이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 영상을 녹화하지 않으면은 어떤 증거 능력이 없고 뭐 영상 녹화가 없으면은 이 부분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상 녹화를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영상이 녹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 조사 과정을 기록에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만약 그 조사 과정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이 쟁점이 되거나 그것이 다시 뭐 법리 검토라던가 쟁점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영상 녹화 자료를 근거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 녹화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원치 않는다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녹화 같은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한다면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 같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조사 과정이 조서로 기록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서 열람을 하거나 날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강도 높은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의미를 보자면 일단 지금 이미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의서를 준비해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예. 사실 이 정도 분량이라면 정말 상당한 분량입니다. 질문의 가지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만 이제 질문만 남아있고 답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란으로 남아있는 내지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그 말만 남아있는 조서가 작성이 되었잖아요. 질문지랑 똑같아질 수 있는 거네요. 또 조서가? 사실상 그렇죠. 원래 질문지가 200쪽이면 이제 답변이 붙여지게 되면은 그 분량이 뭐 2배, 3배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조서가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는다. 나중에 재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려면 증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 피해자가 내가 지금 말한 내용, 내가 진술한 내용과 지금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한다는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열람한다. 그 부분을 읽어본다. 그리고 날인을 한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사실과 부합한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 조서에 대해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어떤 조사 내용이 남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열람과 날인까지 거부했다는 건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람과 이제 날인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건 어제 작성한 조서가 결국 재판에 가서 증거 능력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원력을 동원을 해서 방안들을 모두 써서 이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사에는 조금 협조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외적으로는 메시지를 많이 내놨거든요. 우선 체포 직후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 또 직접 쓴 글에는 체포당하는 게 아니라 출석하는 거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내란몰이 공세로 사기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기존의 입장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침묵을, 대외적으로는 메시지를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일단 계속 내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이 논리는 계속 일관되고 있거든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직권남용보다 훨씬 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적어도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인데 이를 어기고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밝힌 상태였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어제도 이제 체포가 집행되면서 관저 앞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집회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측의 집회도 굉장히 과격하게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는 계속 내면서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오늘 또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이런 영상 메시지를 보면은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이 내란죄 혐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내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당에서의 어떤 파행적인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선거 관리에서의 부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담화문에 포함함으로써 12.3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이제 앞으로 이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어떤 논리를 펼지를 이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문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서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우선 체포 적부 심사라는 게 내가 부당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다. 이걸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이런 심사 제도인데요.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을 돌연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체포 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논리가 지금 이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돼야 하는 거고 이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 적부심을 청구를 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닌데 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했고 여기서 발부를 한 것도 문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서울 서부지법은 사실 지금 계속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계속 인정해오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그때 구속심사를 하면서 검찰의 논리 중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 혐의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지법이 이 부분을 지금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부지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서부지법보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체포 적부심사 청구도 서울중앙지법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관할 문제를 지금 계속 다투고 있고 또 중앙지법이 이제 체포 적부심사를 열어서 만약에 이런 어떤 관할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수사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둔 이런 법적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런 체포적부 심사 청구 그리고 관할에 대한 지적이 앞으로의 공수처의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앞서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서부지법에서는 이미 이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낸 이의 신청도 기각을 하면서 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서부지법에서는 일단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지법으로 가는 것이 다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적부 심사 역시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것이 수순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체포 적부 심사가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요, 이 체포 적부심을 사실 잘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그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일단 그 48시간이라는 그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게 잠시 이 체포 적부심을 하는 동안은 그 체포 기간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그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 드문 부분도 있고요. 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해도 그냥 그 상태로 기소를 해버리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이 실무상으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체포의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어제 낮에는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어제 조사가 끝나고서는 이제 체포 적부심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예. 아마 처음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그래도 이런 불법적인 조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만에 하나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완전히 또 국면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따르면 어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공수처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이 적부심을 위해서 그 자료들을 지금 법원에 일단 보내고요. 법원에서 하루 이틀 정도 판단하는 시간이 원래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어차피 지금 48시간이라는 그 기간에 기산이 되지 않거든요. 잠깐 멈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수처에서 적부심을 위해서 이제 이 자료 같은 부분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일단 잠시적으로 일단 법원에 넘길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더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나올 자료는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체포가 진행될 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석방을 해줘야 돼서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체포 집행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까지를 감안을 하고 체포를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라든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증거들은 확보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 만약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힘들게 체포는 했지만 얻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준비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들,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는 관련 없이 구속영장 청구 같은 부분은 단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체포 적부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그 48시간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48시간은 원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원칙대로 한다면은 어제 10시 33분에 체포가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밝혔잖아요. 그럼 48시간이라고 한다면 내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체포 적부심에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정도 걸리지만 그럼 누구나 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잠깐 멈춰진다. 48시간의 시계에 스탑 버튼이 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구치소에서 계속 대기를 그렇죠. 하는 건 맞는 거고. 예.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될 텐데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20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찰에는 신병을 언제 어떻게 넘기게 되나요?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일단 서부지법에서 판단은 받았지만 기소권이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관은 일단 수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공소장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줘야 됩니다. 지금 20일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20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공수처에서는 이제 열흘 정도 안에는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남은 열흘 정도는 검찰에다가 이제 사건을 넘겨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2차 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차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 신청서는 어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14일에 있었던 1차 변론기일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제 체포가 될까 봐 이제 나갈 수가 없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1차에는 나오지 않았죠. 2차 기일에는 지금 이런 어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체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헌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1차 변론기일 때 이미 뭐 피해자 없이 4분 만에 일단 변론기일이 종결이 됐고 그럼 이제 2차 기일부터는 걸석 재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재판 당사자가 오지 않아도 일단 재판 심리는 계속 대리인만으로도 가능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심리에 지금 헌재는 속도를 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뭐 일단 뭐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헌재 브리핑에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우선은 심리는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가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출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런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꼭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 출석을 해야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앞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 16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출석하면 사실 충분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당사자 없이 헌법재판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기일들이 이미 계속 잡혀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기일이 잡혀 있고 이미 5번의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후에 세 번째 변론 기일이나 네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면 또 변호인단과 함께 지금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11시 브리핑에 이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보통 전날 이렇게 기습적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제 급박하게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점, 물론 이제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굉장히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한 점들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에 있을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면 충분하다.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거든요. 지난 계엄 당시에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도 과거 포고령을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헌법재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사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법 위반 사항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다투는 재판이 헌법재판입니다.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답변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특히 헌법재판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과연 국회를 정말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압하려 했느냐 이 부분이랑요. 그리고 이제 포고문, 이 포고령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일단 이 두 부분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좀 제가 또 특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유리창을 깨라고 한 부분이라던가 포고문을 작성한 부분은 지금 좀 증거로서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포고문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다 개헌 포고령으로 확인이 됐고 실제로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유리창을 깨는 부분은 질서 유지 측면이었다. 예. 사실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유리창을 깨는 것과 지금 국회 밖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던 시민들의 안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저도 전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이것을 법원에서 질서 유지를 인정해 줄지 이건 좀 미지수라고 보고요. 이 포고령 같은 경우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가 잘못 베껴 쓴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도 과연 이 개헌 포고령이라는 것이 일종의 계엄 상태에서는 법처럼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문서를 이제 한 국방부 장관이 잘못 쓴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변호인단이 좀 정제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는 연기 신청까지 냈습니다. 물론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가 분명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면 당초에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소는 한 번 판단을 내리면 그 자체로 끝이에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것이 명백해 보이잖아요. 헌법재판의 시계가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현재 가장 급한 불이고 가장 큰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마냐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내란죄를 지금 판단을 받는 것이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굉장히 재판 초반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도 특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이 부분은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기일을 일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되어서 헌법재판도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좀 더 정돈된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재판이 좀 진행이 되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증인 신청 같은 부분도 마쳤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어떤 진술 같은 부분을 확인한 후에 좀 더 논리를 다듬은 후에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일 정도 내지는 그 이후 기일, 2월에 진행될 기일 정도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 그리고 탄핵 심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